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를 혼자 힘만으로 했겠느냐라는 거야. 뒤에 어떤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런 데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지금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꾸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악마화 시도를 계속했었죠. 자범 취급, 어떤 때는 뭐 자범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가스라이팅 돼서 어떤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 극우 보수층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겠다. 차기도 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잘못 가스라이팅 시키면은 정말로 큰일 생깁니다. 나라 임금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국민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경도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자들이 꼭 생깁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형편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혼자 했겠느냐는 거예요. 혼자 했겠느냐. 누가 어떤 조직이 있지 않겠느냐.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월세 50만 원도 못 내서 밀려있는 중개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혼자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재명 뒤만 캐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은 국힘당 5년 동안 당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극성 연령 태극기 부대원이라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시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갑자기 작년에 입당을 했다고 돼요. 입당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캐기 위해서 아마 입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할 계획만, 암살할 계획만 한 2달여 정도 계속해서 모든 집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날 법한 그런 데 계속 쫓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가덕도 신고 예정지에서 이제 범행을 한 건데 혼자 했겠느냐는 거죠. 월세 50만 원도 못 내서 계속해서 체납했던 사람이 혼자 했겠느냐. 자금 모의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다 비공개예요.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거죠. 이렇게 국가적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범행 당일부터 지금까지도 완전히 비공개의 수사입니다. 압수수색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소 천안에 배방에 가서 압수수색 할 때도 중개업소면 이제 통유리로 돼서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거기를 신문지를 가리고 딱 밀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상하다 얘네들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부산대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가덕도. 부산대 병원까지도 한참 걸릴 거예요. 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걸렸고, 거기 이동하는데도. 수방차 오는데도 23분 만에 출동을 했고, 부산대 병원에 가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고. 근데 거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바로 수술을 못하고 서울까지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서울대병원까지 오는데 6시간 가까이 걸렸대요. 5시간 반, 6시간 걸렸다는데. 정말로 어제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가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에 경동맥 바로 앞에서, 경동맥 건드리면 죽습니다. 바로 피가 뿜어져서 사망인데, 경동맥 바로 앞에 경정맥을, 목에 있는 정맥을, 속에 있는 정맥을 60% 가까이 손상되고 뚫고 봤다는 거야.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진짜 끔찍했어요. 진짜 그냥 죽는 거거든요. 사망하는 거예요. 바로 건들면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두고 부산대병원에서 어떤 발표도 안 합니다. 발표도 안 했고 처음에 초기 경찰은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게 열상이다. 긁힌 흔적이다. 긁혔다. 그 정도. 그게 긁힌 게 아니고 자상 찌르는 거예요. 자상은 찌른 거고 열상은 긁힌 거거든요.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1.5cm랍니다. 이걸 두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경찰이나 공식 발표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브리핑을 안 해주니까 각종 추측을 난무하면서 이게 종이칼로 뱉다, 자작극이다, 나무도 찔렀다, 나무 숟가락으로 찔렀다, 쇼한다. 부산에서 치료 않고 왜 서울까지 가느냐, 부산 혐오다, 지역 폄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합니다. 왜 헬기를 더 타고 가느냐, 비용을 내라. 진짜 막대 먹은 놈이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보수 유튜버라는 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어요. 다 가짜였잖아요. 진짜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찌르려고 칼 들고 덤비고 막 몸을 날려서 덤비고 2차 3차 가해까지 찌르면서 계속해서 막았던 거예요. 다행히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고 어제 서울대병원 의사가 브리핑했듯이 천호 신조죠. 하늘이 돈 거예요. 이건 하늘이 이재명 대표 돈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망. 정말로 이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산대병원은 뭐라고 됐어요? 환자가 요청해서 갔다. 환자가 치료해야 되는데 왜 가느냐? 서울대병원 브리핑은 뭐라 해? 부산대병원에서 받아줄 수 없느냐? 서울대병원에 전화 와서 받아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태도 못 온 상태에서 정확한 상태도 못 온 상태에서 받았겠죠. 서울대병원은 이상한 거죠. 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왜 부산대병원 수술을 못하고 갖는 건지, 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한 건지, 왜 그 위중한 상황에 부산대병원도 최종병원이라는 거야. 지들 발표에 하면은. 근데 왜 가느냐? 부산대병원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요청해서 갔다는 거야.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정청래 의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요청해서 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앞만 봐도 이상해. 그 위중한 시기에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누가 보더라도 바로 시간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정맥이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피떡이 생기는 상황에서 정맥 찔려도 사망할 수 있어요. 사망해요. 진짜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식도들이 다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앞만 봐도 이거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목을 1.5cm를 찔렸는데 자상 찔린 거예요. 이건 긁힌 게 아니고 목을 어떻게 사냐고 그게. 근데 그 위중한 상황에 부산에 수술을 거부했는지 유족 요청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히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전설 7위입니다.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렇게 백주대낮에 암살 시도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의 발표를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뭔지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자꾸 숨기니까 억측이 생기고, 극우 유튜버들이 헛소문들을 자꾸 이재명 대표 악마하면서 그 생명이 촌각이 달린 상황에서도 악마하면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정념이 떨어져요. 정말로 나쁜 짓거리를 한 거죠, 이놈들이. 진짜 제일 나쁜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킨 게 누구냐고. 뒤에 배우가 없다고 쳐. 이 단독 범행이라고 쳐.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공모했는지, 누구 자금은 누구 지원을 받았는지 한두 달 내내 동선을 쫓아다니고 파악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언론 빨간 아재 등에서 이제 뉴탐사도 주변 중개업소라든지 주변 지인들 인터뷰를 했죠. 범행자의 평소의 행적을 추적을 했었어요. 행적을 추적한 결과 이 사람은 완전히 극우 세력으로 이제 판정이 돼요. 판명된 것 같아 보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난했다고잖아요.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고 계속 보수 신문만 보고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 참석하면서 극우 보수 성향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기존의 이 유튜버들 레거시 미디어들의 주장이 다 틀렸던 거야. 좌파라고 이재명 추종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완전히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원 출신이고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지금 며칠 동안에 계속 악마화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추종자에서 테러를 당했다고, 습격을 당했다고. 그거 다 거짓말인 거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대통령의 언행 하나가 이념 자꾸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악마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보수 자꾸 이념 논쟁화해서 자꾸 악마화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 거기에는 한동훈도 큰 역할을 했다. 한동훈이 계속해서 자범 중대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미도 없는 야당 대표를 계속 국회에서조차 출석해서까지도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의 그 막중한 소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공격해야 된 그런 악마화인 증거 하나 없이도 그렇게 한 부분이 커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인간들이 이재명 대표를 문병을 간대 또 문병을 가겠다고 또 요청을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 인간들 그 문병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야 인간들이. 자신들이 큰 역할을 했다니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있나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병입니까? 끔찍해요. 추가 테러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트라우마 안 생기겠어요? 자신들을 그 목을 찔렸는데 그거 보수 세력에 의해서 그걸 가스라이팅 시킨 놈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다. 사과가 돼야 된다. 분병 조건에 이제 사과가 되는 거. 사과 없이 진정한 사과 없이 본인들의 행적에 대한 사과 없이 행동 언행에 대한 사과 없이 뭐 방문한다. 아직도 이념 논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자들인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일반 병실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험해요. 아직도 그 스텐트 관 삽입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 정맥 부위에 계속해서 피떡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관을 삽입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위중한 상황이 과로를 하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찔린 부위가 또 이 목 부위라서 식도라든지 기도가 같이 지나가잖아요. 정맥과 동맥이. 계속해서 교차 많이 지나가요. 모든 신경들이 또 뇌로 통하는 모든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 부위가 목 부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후유증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경우에 진짜 민주당 뭐 국회에서 한동훈 경호한다고 지금 경찰에서 한동훈 경호한다고 400명 투입해가지고 광주 방문하고 대구 방문하고 하던데 지가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한동훈 정말로 깝쳐요. 너무 과잉 경우 아닌가요? 400명이 쌓여서 송정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그 한동훈 장관 모습 보니까 정말로 가관이에요. 가관입니다. 이미 벌써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미 범죄 혐의자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사하면서 수많은 그 죄가들 다 어떻게 다 감당하시야 됩니까? 400명을 경호해서 요인 경호락 하면서 투입해서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경호 인력도 제대로 없었어요. 50여 명 따라다녔지만 주변 경호만 했습니다. 밀착 경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참국이 발생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참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진짜로 경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경찰도 마찬가지. 한동훈에 준하는 경호를 해라. 똑같은 대표잖아요. 오히려 더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고 절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 정도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은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단순히 가족의 요청 또는 비서실장의 요청이 있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위중한 시기에 왜 5시간이나 허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3차 진료기관이잖아요. 부산대병원이. 그런 데 대한 좀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사나 발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깨림직합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서로 그 발표문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너무 깨림직하고, 어떤 정말로 상상하기는 싫지만은 고의로 치료를 안 해주거나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한동훈과 윤석열의 본사건과 관련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분명히 가스라이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 가짜뉴스들, 보수 유튜버들에 의한 가짜뉴스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국가의 해악입니다. 해악이고 제가 봐선 그런데 정말로 이거 대책이 없겠는지. 뭐 언론의 자유 좋아요. 표현의 자유 좋지만은 너무 극성 맞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이게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시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었습니다.